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고요.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주말까지 상당히 날씨가 춥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서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건강이 1순위죠. 1순위고, 저도 저번 주에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공법 6강 수업입니다. 자, 6번째 수업이고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세 번째 법률 정비법 쭉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 이어가지고 정비법 싹 마무리 짓고 건축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66페이지가 돼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인데, 자, 입문서 66페이지의 기본 계획의 수립. 자, 5부터는 이제 정비 사업의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우리 이제 다시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64페이지. 자, 64페이지에서 자, 우리 정비법은 정비 사업의 절차법이고, 그럼 정비법에 규라는 이 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그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그럼 정비 사업은 일단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건설 이 두 개를 통해서 개발된 지 오래된 구도시 지역에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다시 고쳐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사업.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사업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 정비법 공부하는 첫 번째는 일단 정비사업 6개 이거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정비사업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자, 여기 한마디로 어디요? 달동네죠. 자, 달동네를 다시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어때요? 극히 열악하다 그러죠. 극히 열악. 그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과도. 자, 이런 강조가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가장 안 좋은 동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죠. 주택 재개발 사업. 요거는 그냥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해 있는 지역이니까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 그 동네 다시 개발시키는 거죠. 다시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러죠. 자, 재건축 사업. 그럼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니까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양호한데 자,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철거했고 다시 짓는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이 사업들은 다 도시 지역 중에서도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에서 건물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자, 앞부분이라고 그랬죠. 정비 기반시설이 얼만큼 안 좋냐. 극히 열악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면은 재개발, 양호하다 하면은 재건축. 특히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양호.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안 하죠. 따라서 공익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익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규제도 많고 특징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얘는 주거 지역이 아니고 상업 공업 지역에서 뭐 상권 활성화, 도심 기능 회복, 이런 상가, 공장, 건물 놓고 이런 이제 도시 환경을 정비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것도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것, 재개발 사업 등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다 반대해서 정비 사업이 무산된다 그랬죠. 즉 해제가 된 정비 구역에서 대안적으로 하니까 정비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이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하자. 자, 이 보존한다. 요게 키워드라고 그래요.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하겠다. 요거를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구역이 아니고 어디요? 가로구역이라고 그러죠. 이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는 그대로 유지해요. 즉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블록 하나 놓고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소규모다. 이게 키워드가 되죠.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사업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정비법에서 적용하는 정비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사업 이거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정비 사업의 이해관계인들을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죠.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그대로 조합원이요. 조합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도 핵심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재건축 사업 얘만 다르다고 그랬죠. 자,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하고 그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 사업들은 다 같죠. 자,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하면은 재건축 사업만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6개 사업이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시행자 다 다릅니다. 그 시행 방법과 시행자 그것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정리했죠. 자, 프린트물 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시행 방법은 첫 번째 거 요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요거의 시행 방법 4가지 그거를 딱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제일 안 좋은 동네 개발하니까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다 동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택 개량 방법, 두 번째는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 방법, 네 번째 관리 처분 방법. 자, 요 4가지 앞글자 그대로 따가지고 자, 그대로 그냥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개, 수, 환, 관. 4가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물론 이 중에서도 이제 핵심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수용인데 나머지 뭐 혼용할 수도 있다 해서 개수, 환관. 그리고 자, 이하의 사업들은 관리 처분 아니면 환지 비슷하게 가니까 일일이 뭐 사업별로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죠. 논점별로. 자, 이하의 사업 중에서 요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 있죠. 환지 방법 없는 사업. 즉 땅에다 손 안 대는 거.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 3개 사업은 환지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이 분양해주는 방법이 없는 사업은 딱 하나 있죠. 주민들 다 반대하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는 환지 방법이 없는 거,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논점별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하의 사업들은 논점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6개 사업의 시행자들 누가 사업할 거냐? 우리 시행자도 정리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거 2개. 자, 요거는 절대 조합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 공공이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요거는 공공이 한다.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원칙적인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한마디로 누가 돼요?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합. 그런데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것만큼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3명이라고 그랬어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 그리고 조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자, 이 중에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조합이다.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은 한마디로 이 조합이 무슨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 처분 방법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일반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에 의해서 정비사업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일단 이 사업의 개념들 뭐 알아야 우리 정비법 공부할 수 있으니까 쭉 시간 좀 할애해 갖고 복습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66페이지. 자, 기본 계획 수립부터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자, 절차부터 일단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일 때는 정비 기본 계획. 일단 기본 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요. 그럼 정비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기본자 붙으면은 다 방향 제시입니다. 즉 관할구역의 정비사업의 방향을 설정한다 또는 지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즉 어디서
뭐부터 먼저 사업을 해나갈지 이런 관할구역의 정비사업의 방향 순서를 매겨주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기본계획에서 1순위로 정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 정비 계획을 또 수립을 해요. 그래서 정비 계획은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비 사업의 구체화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그러면 기본 계획은 자 어디서 뭐부터 사업할지 방향만 딱 잡아주는 거고요. 자 이런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업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을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정비사업 합니다. 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 여기까지를 우리 정비사업 하기 위한 준비 1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1단계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일단 개념에서 요 1단계 전체 적용 안 하는 사업이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 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안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요거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에서 한다고 그랬죠. 노블라운촌을 밀집한 일정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에요. 블록 하나 놓고 하는 소규모로 사업 하는 거니까 자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도 없고요.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가로구역에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1단계 전체 예외가 되는 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기본계획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 확인해봐요. 자 66페이지 입문서 66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줄여가지고 기본계획인데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부를게요. 그럼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가로 1번에 보시면 자, 의무적 수립 동그라미 1번에 의무적 수립한대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그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세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우리 공법에서 큰 논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냥 개인이 길어지기만 하니까 그 두 명은 빼버리고요. 또는 시장은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거답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 10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럼 일단 정비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 누가 수립한대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자, 여자들이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서 시장은 대도시의 시장을 얘기해요.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여자들은 관할구역의 정비 기본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일반시. 일반시의 시장은 수립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일반 시장은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의무적으로 수립하고요. 일반 시장은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절대 이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냐? 군수라 그래요. 자,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대부분 우리 국토법이나 개발법에서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썼죠. 특광시장 군수. 그런데 정비 기본계획으로 따오니까 절대 누구는 또 안 돼요. 군수 안 된다. 그래서 맨날 군수 껴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군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기본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곳 한번 봐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들은 의무적으로 수립해라 했는데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이거 다 한마디로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요. 큰 도시죠. 큰 도시에서는 기본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저 강북지역에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화된 동네들 많이 있죠. 재개발할 곳들. 그다음 강남 지역에 재건축하려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 또 많이 있죠. 재건축 단지들. 그럼 이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필요한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점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한 300여 개소가 넘는다 그래요. 엄청 많아요.
이게 종전까지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만 정비사업 할 곳이 한 500여 개소가 됐어요. 엄청 많은데 요새 막 다 해제돼 가지고 한 300여 개소 남았어요. 그래도 엄청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서울특별시는 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같은 이런 자치구만 25개가 있다고 그래요. 자치구만 25개. 그럼 구별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곳이 한 10개씩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250개 훅 넘어가죠. 10개씩이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하고 싶다고 한 방에 뭐 재개발, 재건축 다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갖고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제 건물들 철거해주고 새로 지어요. 그럼 공사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들 다 나와서 전세 살아야 되는데 바로 못 터져요. 전세 대란 터지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 많은데 한 방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순서를 매겨주는 거죠. 더 불량한 곳, 노후화된 곳 이런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순서를 딱 매겨줘야 돼요. 그럼 제일 안 좋은 동네 요 동네부터 1순위로 재개발하자. 1순위 딱 정해놔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2순위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으니까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주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어디서만 수립해요? 큰 도시. 큰 도시에서만 수립하겠구나. 딱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 이제 정비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도시 기능 회복이죠. 그럼 군 한번 생각해 봐요. 군, 시골에서는 정비 사업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군수는 관할 구역의 정비 사업 어떻게 나갈지 기본 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사업할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수립해요? 그래서 이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립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서 자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박스의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자, 기획반의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즉 어떻게 사업해 나갈지 방향, 계획 기간은 10년이 될 거죠. 10년. 그다음 니은번의 인구나 건물, 토지용 뭐 등등의 현황, 이 현황을 조사해서 어디가 더 노후화됐고 불량한 지역인지 조사하는 거죠. 현황 조사.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자 비읍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앞으로 여기다가 정비구역 정해서 사업하겠다. 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요게 어디서 사업할지 범위를 일단 정하는 거죠. 어디서 할지. 그 다음에 뭐부터 할지. 시읍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요게 순서예요. 1순위, 2순위. 자 이런 순서를 매겨줘요. 그래서 현황조사에서 어디서 정비사업 할 거고 뭐부터 할지 이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구나 딱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사는데 자 우리 동네도 재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보니까 아 우리 동네는 1순위, 2순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10년까지는 정비사업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을 하려면 무슨 계획에 잡혀야 되는 거냐. 기본계획, 이 정비 기본계획에 잡혀야 그 순서대로 사업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임의적 수립.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 일반 시장이죠. 일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일반 시장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얘기죠.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이요. 그래서 일반 시는 정비사업 할 곳이 뭐 그닥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장은 수립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다.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가로 3번에 타당성 검토. 그러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 동그라미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라 했는데 그럼 묶어가지고 한번 봐요. 자 특광시장 여자들은 정비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 자 10년을 놓고 수립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수립했는데 자 5년 정도 지났어요. 급속도로 노화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한 번만 수립하면 끝. 그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다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해 나간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자 묶어가지고 정리하시고요. 자, 이 기본계획이 쭉 안 물어보다가 올해 26회 때 또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것들 숫자 가지고 물어보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수정해 나간다.
그다음에 기본 계획에서 아주 안 좋아갖고 1순위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지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또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저 밑으로 갑니다. 정비 계획의 수립. 자,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의 구체화라고 그랬어요.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을 정비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정비 계획 수립.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구역에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일단 정비 계획 수립 누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정비 구역 지정해 주세요. 신청을 해요. 그래서 옆 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지정 기획번.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 열어가지고 정비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설명해줘요. 또 30일 이상 주민 공람시켜갖고 주민 의견도 다 듣겠죠. 그리고 지방회 의견도 들은 후 자,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빠졌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쫙 밑줄 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적인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봐요. 자, 정비계획은 일단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 구청장 여자들이 수립하는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가지고 그냥 시장 군수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시장 군수 하면은 누구까지 포함해요? 구청장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도 다 듣고 자기들이 직접 지정하는 거 아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자, 특광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신청을 해요. 그럼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광도지사, 자, 여자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체계라고 그래요. 그럼 정비계획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우리 시군구청장을 기초지자체장이라고 그러죠. 기초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 신청하면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특광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여자들이 누구예요? 광역지자체장이죠. 광역지자체장이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에 강남구 재건축 사업이 필요해요. 그럼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정비계획은 일단 누가 수립해요? 정비계획은 강남구청장이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강남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거죠. 특별시장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해줘야 사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시군구청장, 정비구역은 특광도지사. 자, 요게 원칙적인 체계가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시장이 정비계획 수립한 시장이 대도시의 시장이더라. 우리 대도시의 시장은 자치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치권이 있으니까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고요. 또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여자들도 광역지자체장 다 자치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도 정비계획 수립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미리 쭉 써놨는데 자, 여자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이거 줄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쓸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요 5명을 묶어가지고 우리 뭐라 불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자, 요 5명을 줄여갖고 뭐라고 쓴다? 자,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줄여가지고 도지사 이렇게 쓰는 거죠. 시도지사. 맨날 나오죠.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그럼 결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돼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이게 한마디로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이죠.
그래서 이 자치권자가 정비구역 중에서 정비사업하면서 관할구역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절대 누구는 지정권자가 안 되냐? 국토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안 된다 그래요. 절대 국토부 장관은 정비구역 지정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은 무슨 사업이요? 국책 사업이죠. 국가가 하는.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거를 국가가 해주고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은 철저하게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지 국가가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자 1단계에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쭉 봤는데 제일 잘 물어보는 거는 뭘까요? 제일 잘 물어보는 건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것은 권한자겠죠. 누가 수립하고 누가 지정하는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청인데 그중에서 누가 권한을 갖는지 이거 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큰 도시에서 수립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여자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정비계획은 시군구청장이 수립 신청하면은 정비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이런 누가 수립하고 누가 지정하는지 갖고 맨날 물어보는데 자 맨날 물어보면 논점은 뭐야? 안 되는 사람 갖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절대 기본계획은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군수. 정비구역은 누가 안 된다. 국토부 장관. 이런 안 되는 사람들 갖고 맨날 껴서 물어보니까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기본계획은 군수가 안 되고 정비구역은 국토부 장관은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럼 이제 맨 위에 그 6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정비구역 지정에서 자, 기획번은 받고요. 니은번. 다만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여자들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이제 효과.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효과 역시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의제되는 효과입니다. 자,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거기다가 비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다. 즉 도시군관리계획 따로 결정할 필요 없이 정비구역 지정하면 자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정비사업, 뭐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도 관할구역 전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럼 항상 관할구역의 일부를 새로 개발하든 다시 개발하든 개발할 때는 통제하에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 수립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비사업은 조합이 한다고 그랬죠. 조합이 원칙적인 시행자. 그럼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민간 주도로 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근데 조합이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서 정비사업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제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다 결정이 돼서 함부로 건물 지으면서 정비사업 못하게 처음부터 통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효과는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당연히 뭐겠어요? 구역 지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토지 이용 행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못하게 제한하죠.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당연히 할 수가 없도록 제한해요. 하려면은 허가받아 갖고 할 수 있죠. 자, 그거를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허가대상 이렇게 써놨는데 행위 제한입니다. 그럼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개발행위는 시장군수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다음 행위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박스에 있는 행위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고 그죠?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못하게 하고요. 하려면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행위를 허가받는지 박스 보세요. 자, 기역번에 건물의 건축, 니은 공작물의 설치, 디귿 형질 변경, 또 리을번에 토석 채취, 미음번에 토지 분할, 비읍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럼 기역부터 비읍까지 우리 묶어가지고 자, 요 6가지 행위 지금 3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무슨 행위였어요?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었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국토법에서 배웠던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가지 행위와 하나 더 있죠. 시읒 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나무 베고 심고, 자 이런 행위까지 총 7가지. 그 7가지 행위는 정비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 못해요. 하려면은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런 허가 대상 행위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긴급함을 요하는 응급조치, 또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 이 경미한 행위의 대표가 농사 짓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런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을 거다. 우리가 뭐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자 효과 2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두 번째는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한다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죠. 행위자 딱 걸어놓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정비사업도 안 하면, 정비사업도 일정 기간까지 추진이 안 되면 정비구역 지정한 이유가 없죠. 정비구역 등도 해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자 바로 4번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게 한마디로 일정 기간까지 사업 안 하니까 정비구역 지정한 것을 해제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사유가 크게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의무적 해제라고 그래요. 의무적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 의무적 해제. 자 사유가 우리 교재에는 다 빠져 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오는 임의적 해제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2번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는 임의적 해제 사유다 하는데, 그것만 사유가 써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대표적으로 볼게요. 자,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은 다음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럼 정비구역 누가 지정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자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역시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해제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요.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자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 있죠. 자 그중에서 디귿번 그거 한번 볼게요. 자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즉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 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우리 정비사업 하기 싫으니까 정비구역 해제해 주세요. 뭘 한다고요? 요청을 하면은 자 이런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해제할 수가 있죠.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가 됐다. 그냥 해제시키면은 후폭풍이 있죠. 아유 정비사업 한다 기대감 갖게 하고 땅값 집값 다 올려놨는데 해제시켜버리면 후폭풍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대안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이 해제해 주세요 요청을 하면은 해제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고요. 자 원칙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했다. 그럼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하는데 사업마다 이제 시행 방법, 시행자.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건데, 자 교재에서는 거기 써 있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자 시행 방법은 첫 번째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요거 4가지 딱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개수, 환관. 그 다음 이하의 사업들은 환지 방법이 없는 거,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논점별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옆에 또 시행자 나오죠. 옆에 이제 보시면 시행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이제 2단계가 뭐겠어요? 자, 이 시행자를 확정하는 거죠. 시행자를 정하는 것을 2단계라고 그래요. 시행자를 확정하는데, 자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3명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자,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공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공공이 사업하는 것이 2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하여튼이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것 2개. 요거는 공공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2개가 아닌 나머지 사업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가 뭘 만들어서 해요? 조합, 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조합 만들어서 하니까 이 조합이 원칙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 있었죠. 그래서 3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무슨 사업만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것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시행자는 이렇게 크게 세 명이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그리고 조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중에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조합이다. 조합. 자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맨 위에 3번 시꺼먼 3번 있죠. 시공자의 선정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시공자라는 말하고 시행자하고는 또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시행하는 자죠. 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행자라고 그래요. 시행자는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시행자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정비 사업의 공사만 시행하는 자, 공사만 하는 자는 따로 뭐라고 부르는 거냐? 시공자 이렇게 불러요. 시공자는 시행자가 아니요. 시공자는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건설회사죠. 아파트 건설회사. 건설회사들을 우리가 시공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시행자는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해줘야 돼요. 이 시공자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막 지연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 요 세 명 시행자는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합. 이 조합이 원칙적인 시행자니까 조합은 언제 이 시공자 건설회사를 선정하는지 그것만 딱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밑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묶어가지고 건설회사라고 그래요. 아파트 건설회사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돼요. 그럼 조합이 시행자요. 조합은 언제 선정하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어디서 선정해요? 조합 총회에서. 어떻게 선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이렇게 써 있는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거기다가는 별표. 일단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는 오직 무슨 사업에만 있는 거냐? 재건축 사업에서만 있어요. 이 재건축 사업에서만 특유한 제도를 안전진단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름대로 안전진단 의미가 뭐겠어요? 안전진단은 재건축 관련 아파트가 안전한지 진단하는 거죠. 안전한지 진단. 쉽게 얘기하면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 아파트의 구조 안전성, 설비의 노후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심사해서 이게 재건축을 할 만한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절차를 안전 진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이 이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요. 안전 진단에 걸려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하면은 저 강남에 은마 아파트라고 있죠. 대치동에 은마 아파트. 자 은마 아파트 몇 년 전에 안전 진단 통과했다. 9시 뉴스에도 막 나와요. 9시 뉴스에도. 그리고 자 주변에 이제 재건축 관련 아파트 단지가 있죠. 안전진단 이거 통과했다. 그러면 거의 90% 넘은 거예요. 능선을 넘은 거니까 프랜카드가 그냥 크게 붙어요. 경축 안전진단 통과. 그래서 이 재건축은 실무든 이론이든 가장 중요한 절차가 안전진단이에요.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안전진단 언제 누가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럼 일단 안전진단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장군수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하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예요? 뭐 하려고 실시해요? 정비계획 수립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지 말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즉 재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미리 뭐부터 하는 거냐? 안전진단부터 시장운수가 실시를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실시하는 거냐? 박스에 보세요. 그 안전진단 실시 시기라고 그래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거기다 밑줄 원칙 딱 씁니다. 원칙.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자, 정비계획 누가 수립해요? 시장하고 군수. 그럼 시장군수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할 시기가 도래했으면은 이게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재건축 할 만한 아파트인지 안전진단부터 실시해라 그 얘기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안전진단부터 실시합니다. 원칙.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저희 재건축하고 싶으니까 안전진단 실시해 주세요.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그래요. 그 요청할 때도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소재한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우리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게 누구예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러죠. 그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그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점이죠. 10분의 1 이상 동의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때, 자, 이때도 실시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예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해 주세요 요청하죠. 자, 요청하는데 논점은 맨날 뭘까요? 동의 받는 거예요. 얼마에 동의 받아라? 10분의 1, 10분의 1 이상 동의 받아갖고 요청을 하면은 그때도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그러면 자, 안전진단 실시하는 시기, 자, 원칙은 언제라고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안전진단 실시 원칙. 그런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에 동의받아갖고 10분의 이상 동의받아서 안전진단 실시해 주세요 요청하면은 그때도 실시.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실시하고요. 자, 이런 안전진단 실시해서 이게 노후불량 건물로 판정이 돼야 돼요. 구조적으로도 위험하고 설비도 노후화됐다, 이런 노후불량 건물로 판정이 돼야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재건축은 일단 안전진단부터 하는데, 자, 이거 한마디로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재건축 사업은 뭐부터 해야 된다? 안전진단부터.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실시해서 통과가 돼야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 사업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조건 1단계라고 그래요. 딱 1단계까지 온 건데, 그럼 1단계에서 일단 제일 잘 주는 거는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누가 하는 거냐? 권한자, 수립권자, 지정권자. 그 다음에 이런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사업하죠. 누가 사업할지 시행 방법, 시행자 우리가 쭉 봤죠. 그리고 자, 이런 이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건설회사인 시공자를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선정을 해줘야 돼요. 또 재건축일 때는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그러는 거죠. 준비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사업하는데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는 게 정비사업의 일반 절차예요.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 자, 요거를 2단계라고 그래요.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2단계, 즉 사업 시행자를 확정하는 단계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그 밑에 보시면은 C거만 5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을 구체적으로 설립하는 절차, 이 시행자를 확정하는 절차 2단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